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 윤만영 실장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개선되어 오프라인으로 많은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진행하길 희망하였으나 아직은 더욱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되어 온라인 공청회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는 발표자와 최소의 인원만이 참석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은 2019년부터 기획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됨에 따라 2022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세 기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 사업의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 시작에 앞서 다양한 기업, 기관, 관계자분들 및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참고로 의견 수렴은 댓글 참여 또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활용하여 질의 및 의견을 받아 정리하고 추후 FAQ와 1:1 답변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온라인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괄적 설명을 해주실 이성호 총괄위원장님이십니다. 첨단 제조기술을 설명해 주실 박태준 첨단제조위원장이십니다. 유연생산기술을 설명해 주실 전인걸 유연생산위원장이십니다. 현장 제조기술을 설명해 주실 임채호 현장제조위원장이십니다. 과기부 담당 내용을 설명해 주실 박문주 PM님이십니다. 다음은 발표 순서입니다. 사업 배경 및 개요, 세부 사업의 구성,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배경 및 개요에 대해서는 이성호 총괄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 구성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각 기술별 위원장님 그리고 PM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동사업의 공고 일정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사업의 배경과 세부 내용 등에 대해 이성호 총괄위원장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제조 혁신기술 개발 사업 총괄 기획 및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 개발에 대한 국내외 선진 제조국들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으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해외 제조 선진국의 디지털 생산 제조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의 구축과 융합 확산으로 혁신 성장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조 분야는 이에 발맞추어 DNA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제조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2014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시작으로 스마트 제조 비전 2025, 2018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과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발표 및 다양한 정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스마트 제조의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 공장과 관련한 정부의 투자가 2021년을 기점으로 일몰됨에 따라서 후속 연계 사업이 없다면 기술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백 없는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체계가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중기부, 과기부가 협력하여 본부처 예타 사업인 스마트 제조 혁신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제조 기술 개발 사업 기획을 위해 스마트 공장 고도화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스마트 제조 핵심 기술 수준을 높이면서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의 연계를 통해 진흥화 및 현장 가교 역할을 본 기획 사업을 통해서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요 공급 기업의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스마트 핵심 기술 수준 격차를
완화시키면서 특히 CPS라든지 AR, VR 등 핵심 기술군들을 집중 지원하여 보급 확산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이루고 스마트 제조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의 레벨 수준을 1, 2단계에서 3, 4단계로 고도화할 수 있으며 공급기술 R&D에 대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현 추격 수준에 있는 스마트 공장 기술을 글로벌 선도 수준으로 올리면서 일원화된 단기성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제거하면서 R&D를 개선하여 기술 개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기획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기획이 된 사업으로서 여러 차례의 기술 수요 조사 및 참여 의향 조사, 총괄 기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사업기획과 세부 품목서를 설계하였고 오늘 공청회를 통해 사업기획 내용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올 12월에 사업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PPT 화면은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대분류에 해당되는 본 첨단 제조 기술, 위원 생산 기술, 현장 제조 기술은 각각의 목표한 전략과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제조 기술은 암묵지 형태의 현장 노하우를 디지털화하고 열악한 현장 기업의 작업 환경을 사람 중심의 노동 환경으로 개선시키는 현장 제조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연 생산 기술 분류는 다품종 유연 생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및 제조 가상화 핵심 기술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분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그리고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생산성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이는 25개의 스마트 제조 핵심 기술은 이 3개의 대분류에 골고루 포함이 되면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리고 세부 품목서에 녹아 들어가 스마트 제조 핵심 기술의 고도화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기획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기획을 통해 DNA 기반 기술의 스마트 제조 혁신 가속화와 고도화 및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성과 목표를 수립하였고 스마트 제조 기술 수준을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에는 82.8%로 고도화하여 제조 4강 달성을 위한 생태계를 확고히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는 기술 개발, 2단계는 실정 확산으로 구성된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스마트 공장, 공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며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는 산학연 모두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341억 원으로 기획이 되고 예타가 통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의 대분류, 12개의 중분류, 70개의 소분류 품목서에 기반한 스마트 제조 기술 개발을 통해 수요, 공급 기업 간의 협력 컨소시엄을 공고히 하고 스마트 제조 핵심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과 동시에 기존의 캠퍼 사업 및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과의 연계를 통해 초연결 협업 체계와 기술 확보 등의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제조 공급 기업은 다양한 수요처 확보와 수요 기업의 경우 생산성, 품질, 원가, 닫기, QECD 등의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부처별 체계와 R&R이 되겠습니다. 세계 대분류에서 첨단, 유연 생산 분과는 부처별 내역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기부, 과기부가 협력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한 통합사업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부처별 사업 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공장 공급기업, 수요기업 및 참여 연구기관 간의 역할을 확인하고 본 사업의 핵심 성과 지표인 스마트 제조 핵심 기술 고도화를 달성하여 국내 스마트 공장 생태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실제적인 혜택을 받는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수요조사 및 공동기술 개발을 위한 대학, 연구소 등의 공공기관 수요를 종합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분석을 하였고 기획위원회를 통한 기술개발 품목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총 756건의 수요조사를 취합하여 탑다운과 바텀업 전략으로서 수요조사를 분석을 수행을 하였으며 이를 통한 수요 기반의 세부 품목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첨단, 유연 생산, 현장 대분류와 12개의 중분류 그리고 44개의 소분류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는 총 756건의 수요조사를 분석을 하였고 25개의 스마트 제조 핵심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서 소분류에 부합되는 수요조사를 분류를 하였으며 25개 핵심 기술의 가중치와 기여도를 저희들이 설정을 하여 본 사업의 핵심 지표인 스마트 제조 핵심 기술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 기술 수준과 최종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기술 품목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첨단 제조 대분류의 1-1-1의 소분류에 해당되는 MES, ERP, 머신 비전, 클라우드, IoT의 스마트 제조 핵심 기술의 기여도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사업 종료 시점에 선도 기술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기획하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부 품목서는 지금까지 수요조사, 상세기획, 검증 등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중기부의 첨단, 유연 생산, 현장 제조의 3대 대분류, 중분류 및 세부 품목을 도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대분류의 상세 기획 내용에 대해서는 분과장님들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제조 기술에 대해 박태준 분과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첨단 제조 분과 기획을 맡은 박태준입니다. 먼저 본 첨단 제조 기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제조 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대중소 기업이 기술 공유를 기반으로 하여 협력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설정을 하였고 2개 중분류 내에서 25개의 하위 과제들을 구성하여
총 657억 원 규모의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중분리 및 하위 과제들은 그 스마트 제조를 위해서 그 센싱 자동화 기술에다가 엣지 기술을 부과해서 서로 간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중소기업의 노하우가 밸류체인 선상에서 서로 연결돼서 중소기업의 그 핵심 제조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기술들이 대기업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핵심 주력 산업하고 연계하는 그 파스로서의 공유 플랫폼 및 솔루션을 갖춘 중소기업형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도록 되었습니다. 즉 대중소기업 간의 그 기술을 협력을 하고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하는 것이 첨단 제조 분과의 최대 목표가 되겠습니다. 첨단 제조 기술 내에서 세부 사업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두 개의 중분류 중에서 그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 공유 기반의 스마트 공장 고도화 기술로 정의된 그 첫 번째 분류의 경우, 국내 제조업종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형 미래 첨단 스마트 공장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하고, 하위에 3개의 그 소분류를 분류를 해서 총 10개의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분류에서는 대기업의 노하우 및 대중소기업 간의 그 기술하고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 분야에 특화된 AI 빅데이터 이용 기술, 지능형 엣지 기술, 클라우드 등의 그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개발된 기술들은 실증 사업을 연계를 해서 이 스마트 제조, 개발된 스마트 제조 기술들의 공급 역량을 최종적으로 그 검증을 하고, 이런 기술들이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 및 국내 제조기술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제 제안 시에는 대중소기업들의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스마트 공장의 모델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제안되기를 희망합니다. 본장에서는 앞서 그 1-1 그 하위 소분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3개의 소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10개 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 각 항목별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업 간 공유 데이터 기반의 현장 적용형 지능형 엣지 및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이것은 그 중소기업의 협업 생태계 구축을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핵심 제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비 및 기술 데이터 공유 기반의 애그노스틱 패키지는 우리 그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대기업 수준의 제조 기술을 갖도록 해서 이런 기술들이 중소기업에 그 보급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이에 필요한 그 기술 개발과 그 실증 사업들로 구성을 하였고요. 결국 이를 통해서 최종 우리 그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제조 기술의 공급 역량을 확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중소 수요 기업에 사용 가능한 수준의 그 CPS 요소 기술 및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1-1이 그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였다면은 1-2에서는 핵심 주력 산업 분야의 그 공정별 특성을 저희가 크게 연속 공정과 이상 공정으로 그 고려하였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저희 그 주력 산업과 연계 가능한 맞춤형 통합 플랫폼의 개발과 스마트 공장 패키지 솔루션 및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총 4개의 하위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과제비는 48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즉 파스로서 그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의 그 운영 구조와 그다음에 기업 간의 그 데이터 보안 관리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플랫폼이 있다면 플랫폼과 연동 가능한 솔루션 및 서비스 기술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중소기업 단위의 스마트 제조 공정 혁신에 필요한 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 대중소기업 간 기술 협력과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주력 산업별로 그 공유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데이터 표준안의 구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간의 기술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해서 중소 제조기업 맞춤형 지능형 서비스 기술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해당 분과의 사실 핵심 분야로서 그 기업 연계형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 기술과 관련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소분류로 구성을 하였고 총 15개 과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소분류 구성은 크게 그 첫 번째로 핵심 주력 산업별 스마트 제조형 기업 연계형 디지털 플랫폼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은 핵심 주력 산업의 공정별 특성을 연속형 공정과 이상형 공정으로 일단 구분을 하였고 이에 필요한 그 플랫폼 및 그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공정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이 플랫폼 그 데이터 운영 및 그 보안 기술은 다수의 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지 않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라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를 그 운영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기업들 간의 데이터들이 플랫폼에 올라갈 때 기업 간 데이터들이 서로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로 기업 간 공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기술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솔루션들을 개발하고자 구성을 하였고요.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그 솔루션 내용들은 모두 아우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 가능한 부분들을 골라서 대표적인 내용들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그 지능형 설비 인프라 관리 혁신을 위한 그 데이터뱅크 플랫폼 기술은 그 공유 플랫폼하고도 연계 가능하면서 그 중소기업들의 그 설비 인프라 관리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경량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즉 이제 이를 통해서 저희가 그 중소기업 맞춤형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성공적으로 그 스마트 공장의 보급 확산과 제조 현장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표를 두고 있고요. 과제 그 제안 시에 그 참고할 사항으로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소분류에서 그 상호 간의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협업이 가능한 구조로 그 착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솔루션 서비스 기술들은 상기 플랫폼과 연동이 가능한 구조, 즉 인터페이스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첨단 제조 기술 품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유연 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전인걸 유연 생산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연 생산문과를 담당하고 있는 전인걸입니다. 유연 생산 기술은 앞에 소개해드린 첨단 제조 기술과는 다르게 다품종 제품 생산을 위한 중소기업 간 연계 기술과 그리고 공장 내에서 유연 생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본 사업에서는 유연 생산 기술을
소비자 트렌드, 그리고 생산 환경, 생산하는 제품 등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능형 생산 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연 생산 기술은 크게 세 가지의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장 그리고 공정 간 연결을 위해 제조 환경을 디지털화하고 고도화하고 협업형 가치사슬에 기반한 초연결 최적화를 달성하는 초연결 협력 제조를 위한 협업형 가치사슬 플랫폼 기술과 다양한 고객 요구를 반영하여 실시간 수요에 지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가변형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공장 운영 정보를 활용한 유연 생산 기술 최적화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장의 제조 공정 디지털화와 지능형 설비의 자율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제조 공정 디지털화를 위한 산업용 엣지 기술입니다. 본 유연 생산 기술 분과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3개의 분야 24개 과제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약 4년간 약 59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초연결 협력 제조를 위한 협업형 가치사슬 통합 플랫폼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제조 단계별로 특화된 생산 전문 기업의 제조 자원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제품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 수요 기업은 가상의 디지털 공장을 구성하여 디지털 공장 내 가상의 밸류체인을 통해 각 단계별 전문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필요한 제품을 즉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전문 기업의 연계를 통해 제품 생산을 위한 가상의 공장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수요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공정을 전부 또는 일부만 보유하고 있어도 다양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소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9개의 과제에 약 2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제를 제안하실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기술 설계 단계에서부터 첨단 제조 기술의 대중소기업 데이터 공유 기술 등을 참고하여 가치 사슬 내 기업 간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연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단계별 특화된 생산 전문 기업을 참여시켜 디지털화된 협업형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형태로 과제를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소분류 그리고 세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기반 초연결 협력 제조 운영 기술은 지리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제조 단계별로 특화된 공장 간 협업을 통해서 다품종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로 약 3개 과제에 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인 공장 없는 제조를 위한 개방형 협업 생산 및 엔지니어링 기술은 공장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무공장 제조기업 그리고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로서 한 개 과제에 26억 원을 지원합니다. 협업 제조를 위한 초연결 SCM 기술은 기업 간 그리고 기업 내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한 개 과제에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방형 제조 데이터 분석 및 공유 기술은 구조화된 제조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제조 데이터의 공동 활용 그리고 이를 통한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3개 과제에 약 7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공정, 기업 구매별 차등이 가능한 지능형 MES 기술은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문 그리고 제조 데이터와 제조 설비 간의 실시간 연동을 통한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지원하는 기술로 한 개 과제에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분야인 공장 운영 정보를 활용한 유연 생산 최적화 기술은 디지털 트윈을 구성해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조달, 유통에 걸친 라이프 사이클 전주기 CP를 구성하고 다양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최적의 유연 생산 방법을 도출하는 기술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 공급 기업이 가상의 디지털 공장과 연계되고 분야별 전문 기업의 연계를 통한 가상의 밸류 체인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유연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제품 생산을 위한 가상의 공장을 구성할 때 자신의 전문 분야만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공급 기업의 육성이 가능하고 모든 생산 공정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참여도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 기업 육성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본 분야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소분류로 되어 있으며 9개의 과제에 약 21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분야의 과제를 지원하실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기술은 단일 공정에서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생산 전주기 내에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국제 표준에 기반한 기술을 개발해야 되며 국내 시장 고도화를 위해서 스마트 제조 표준 모델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다양한 제조 업종 특성을 반영해서 사용자별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특화 기능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6개의 소분류 그리고 세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인 인공지능 기반 제조 공정 시뮬레이션 최적화 기술은 유연 생산 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무작위적인 병목점 그리고 운영 장애 요소를 예측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술로 2개 과제에 48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품종 생산을 위한 지능형 설계 및 검증 기술은 중소제조기업에서 보유한 설비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 니즈와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다품종 제품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2개 과제에 49억 원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기반 제조 공정 관리 및 품질 진단 그리고 예측 기술은 공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최적의 공정 관리 그리고 품질 진단과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1개 과제에 22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디지털 트윈 기술은 제조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조 연동을 통해 실시간 공장 제어와 실시간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미래 예측이 가능한 중소기업 전용 경량형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는 기술로 1개 과제에 약 22억 원을 지원합니다. 공장 운영 최적화 지원을 위한 수직 수평 통합 시뮬레이터 기술은 제품 가치사슬의 수평적인 시뮬레이터와 생산 시스템의 수직적인 시뮬레이터를 통합해서 제품 설계, 계획, 생산, 공장 운영 등 각각의 공정 단계에 최적화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고 무작위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약 2개 과제에 5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환경 적응형 제조 설비 자율 재구성 기술은 제조 환경의 변화에 자동화 설비가 스스로 적응해서 신속하게 설비 운영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1개 과제에 22억 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공정 디지털화를 위한 산업용 엣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생산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로 공장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 및 분석하여 지능형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온사이트 엣지 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자동화 설비, 3D 프린터, 협동 로봇, AGV 등과 같은 지능형 설비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분야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소분류로 되어 있으며 전체 9개의 과제에 약 15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분야의 과제를 지원하실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분야에 나오는 기술들은 단순한 기술 개발만으로는 결과의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장에 적용을 해서 객관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에 대한 검증 방안을 같이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구축되는 공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구축된 공장의 설비 그리고 정보 시스템과의 안정적인 통합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술 공급 기업의 경쟁력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제품에 종속되지 않고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소분류 그리고 세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용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형 온사이트 엣지 서브 기술은 중소기업에서 특별한 전문 지식 없이도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 내부 엣지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이 엣지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2개 과제에 68억 원을 지원합니다. AR, VR, MR 기반 작업자용 착용형 디바이스 기술은 공장 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장 운영 정보를 제공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 환경의 피로, 위험 감소를 통해서 작업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로 1개 과제에 약 22억 원을 지원합니다. 엣지 기반 지능형 제조 설비 모니터링 및 상태 진단 기술은 제조 설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그리고 진단해서 생산 운영 시스템을 최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서 2개 과제에 약 40억 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환경을 고려한 IIoT 기반 고가형 스마트 센서 기술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제조 환경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시스템과 연동되는 고성능 센서를 도입할 수 있게 해주고 ESG 경영을 지원하는 기술로 1개 과제에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중기부 유연 생산 기술 품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현장 제조 기술에 대해서는 임채호 현장 제조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장 제조 기술 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임채호입니다. 본 분과는 앞서 본부장님들이 소개해드린 첨단 제조 기술 분과와 유연 생산 기술 분과가
그 기업과 기업 간의 연계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본 현장 제조 기술 분과는 한 공장 내 더 세분화해서 한 공정 내의 스마트 제조 기술의 개발 및 확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 초기부터 본 사업 분과의 기획 방향은 그 스마트 제조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그 R&D에서의 기본 요소인 원천성, 신규성 그리고 중복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열악하고 스마트화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조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제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현장 제조 기술 분과에서는 제조 현장의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작업자 중심의 세 가지의 분류 체계를 가지고 스마트화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조 현장에 스마트 제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바로 현장 적용 및 확산이 가능한 현장 수요 중심 요구 기술 개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소제조 현장 맞춤형 설비 적용 기술과 현장 전문가의 경험 제조 기술의 디지털화를 통한 지식화 적용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 환경 친화적인 안정 중심형 기술 확보를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그 사업 추진 일정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 현장 제조 기술 분과는 몇 가지 좀 사유로 인해서 다른 분과와 다르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과제를 수행하게 되어 있고요. 최대 3년간 약 590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장 맞춤형 안정 중심형 설비 적용 기술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안정 중심형 설비 적용 기술은 한 제조 공장 및 공정 내에서의 현장에서 즉각적인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센서 및 액추에이터 등의 요소 기술 및 그리고 그들의 통합되어 구성되는 설비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을 뜻합니다. 한 제조 공정에서의 스마트화가 필요로 하는 설비들은 사실 무수히 많고 이를 그 몇 가지 분류 체계로 분류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분과에서는 기존의 이제 수요 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슬라이드에서처럼 다음과 같이 9개의 소분류로 구분을 하였고 구분된 소분류 내에서 대략 60여 개의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 제조 기술 분과의 시작 시점이 2024년도임을 고려하여 약간의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즉 2020년도에 추가적인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요 조사와 추가적으로 제한될 수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제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과제 공고가 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현장 맞춤형 안정 중심형 설비 적용 기술 부분에서는 주안점으로 좀 주시고 주안점을 가지고 향후에 제안 및 과제 지원을 좀 해주실사 하는 부분은 그 최초 기획의 의도에 맞게 실제 제조 현장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기술 개발 그리고 원천 기술 개발이 아니더라도 기개발된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해서 현장 맞춤형 특화 기술 개발 그리고 동종 제조 산업군 및 동일 공정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을 고려하여 추후 제안 및 과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안전 중심형 설비 적용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9개의 소분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장 제조 기술 분과 시작 시점이 2024년도임을 고려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추후에 변경 확정된 소분류 및 세부 품목서를 추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분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빠져있는 추가 기술 개발 내용이 있다면 추가 수요 조사 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 기술입니다.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 기술은 한 제조 공정 내에서의 현장 작업자의 노하우 및 무형화된 그 제조 공정 기술 등을 중심으로 AI와 디지털 기반의 활용 가능한 제조 공정 기술, 그 디지털 정보화 및 자동화 적용 기술을 말합니다. 앞서서 마찬가지로 그 기존의 이제 수요 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슬라이드처럼 다음과 같이 7개의 소분류로 구분을 하였고, 구분된 소분류 내에서 대략 80여 개의 기술 개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내년에 실시한 추가적인 수요조사서 내용들을 또 바탕으로 저희가 정리를 다시 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과제 공고가 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본 분류에서의 좀 주안점으로 두셨으면 하는 바람은 실제 제조 현장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기술 개발, 그리고 공정 간의 구축 데이터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기술 개발이 됐으면 하고요. 원천 기술 개발이 아닌 기개발된 기술 및 장비 등을 활용해서 현장 맞춤형 특화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그리고 동종 제조 산업군 및 동일 공정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을 고려하여 추후 제안 및 과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7개의 소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추가 수요 조사 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 노동 환경 친화 적용 기술 분야입니다. 본 분야는 한 제조 공정 내에서의 환경, 사람 중심의 노동 지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과 이들이 통합되는 스마트워크 지원 플랫폼 기술을 말합니다.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6개의 소분류로 구분을 하였고, 구분된 소분류 내에서 대략 한 40개의 기술 개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본 적용 기술 또한 실제 제조 현장의 작업 환경 분석을 통해서 작업자 친화적인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기 희망하며, 기개발된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해서 현장 맞춤 특화 기술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동종 제조 산업군 또는 동일 공정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었으면 하고, 이를 고려하여 추후 제안 및 과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6개의 소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추후에 추가적인 수요 조사가 공고가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안을 주시면 기존의 수요 조사서를 받은 내용들과 같이 취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들이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기부 현장 제조 기술 품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과기부 담당 품목에 대해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박문주 PM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의 과제 기획을 맡은 IITP의 박문주입니다. 이 크게 2개의 분류에 대해서, 대분류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의 과제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 대분류에 대한 설명은 지금 앞에서 설명해 주신 분과장님들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과기정통부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가기정통부의 과제에서는 주로 이제 범용적이고 그리고 원천성을 가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5G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초저지연 서비스 및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6개의 과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4개의 과제는 2023년도에 시작하는 과제이고요. 각 과제들이 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시작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물리 제조 기반 기술에서 차후 4개의 과제는 이제 병렬형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과제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가상물리 제조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세부 1 과제에서는 이 디지털 트윈을 이용할 때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대규모의 시설에 대해서 대규모의 제조 여러 개의 공장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제조 디지털 트윈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고 또 이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에 있어서 표준 모델이라든지 또 이 디지털 트윈을 개발할 때 정보들이 표준화가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표준을 개발해서 국제 표준화까지 연결하는 표준화 연계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부 2 과제는 이 세부 1 과제, 이 세부 2 과제는 CPS가 제조에 적용된 CPS의 최적 운영을 위한 제조 디지털 트윈 관리 기술이 되겠는데 여기에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국제 표준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세부 1 과제에서 개발되는 국제 표준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3 과제에서는 환경 설비에 관련된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연계하고 활용해서 제조 현장에서의 그 환경 설비를 포함한 최적 환경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4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1년 늦게 시작하는 과제가 되겠는데요. 이 제조 디지털 트윈의 상호 운영성을 평가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이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제들이 일단 먼저 개발이 시작된 후에 이 평가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년 늦게 시작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병렬형 과제에서는 각각의 과제들이 선발될 때는 이제 따로 선정이 되겠지만 굉장히 유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세부 1 과제가 총괄의 역할을 맡아서 전체 과제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제부터 보실 과제는 이제 AI 기술을 적용하는 제조에 적용하는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설계를 대량으로 제너레이트를 해서 그 중에 최적 설계들을 추천을 해주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생산에서의 요구 조건들이 이제 변경되면 설계가 이제 많이 변경이 되면서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그런 설계 과정의 시간을 대폭 단축을 함으로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조 품질 관리를 위한 자율 실행 학습은 제조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G 기술을 이용하면 더 많은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분석을 하고 AI를 또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정제 과정도 거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IT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거나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 현장의 대규모 실시간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제너럴한 범용적인 그 분석 방법과 실행 학습을 위한 그 플랫폼을 미리 구축을 해놓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 실행 학습 기술이 개발이 되면 실제로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나중에 자신들의 이제 특화된 어떤 데이터들만 추가를 해서 변경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3개의 과제는 역시 병렬형 과제가 되겠는데요. 이 3개의 과제는 오른쪽에 개념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역시 마찬가지로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이제 요소수 문제처럼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를 예측을 해서 그 생산 플래닝까지 연결하도록 하는 3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1 과제에서는 글로벌 수요 예측 및 수요 예측을 위해서 경기 동향, 또 외부 정보, 인덱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화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기업의 이제 내부 데이터하고 연결을 해서 어떤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오픈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에서는 이제 엔드투엔드 GVC 재구성 가능 AI 융합 협업 시스템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부 1 과제에서 나온 예측에 기반을 해서 대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협력 체제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위기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부 3 과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부 1 과제와 세부 2 과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재구성 가능한 제조 시스템의 플래닝을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보실 과제는 이제 유연 생산과 관련된 유연 생산 분리에 들어가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G 네트워크 기반으로 저희 과제들이 수행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공장을 위한, 이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5G 특화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에서는 5G 특화망을 위한 산업용 단말을 개발을 하는데, 기존과 다르게 28GHz 대역, 그리고 특화망 전용 주파수 4.8GHz 대역, 그리고 NRU 대역을 모두 지원하는 단말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제들이 TRL이 7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과제와 이 밑에 있는 과제는 이 단말에 관련된 것이라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TRL이 8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제는 이제 스마트 공장 전형에 이 위에서 개발된 단말을 포함해서 다른 단말들도 개발될 수 있으니까요. 이 스마트 제조 전형의 산업용 단말에 대한 실증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시험 인증 체계를 개발해서 5G 자체는 인증이 있지만 스마트 팩토리 전형의 산업용 단말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과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말이 개발이 시작되고 그 다음 해부터 2023년부터 진행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3개의 과제는 5G 특화망을 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세부 1 과제는 MEC 기반 산업용 5G 특화망의 코어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데, 5G 코어망이 일반 상용망의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소규모 코어망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경량화를 해서 이제 원박스 형태로 이 경량화된 코어망을 위한 이제 코어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2 과제는 이 다중대역이라 하면 이 오른쪽에 목표에 있는 것처럼 이제 4.8기가 서브 6기가 대역하고 밀리미터 웨이브 28기가 대역을 모두 지원하는 스몰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세부 3 과제는 이렇게 개발되는 5G 특화망 시스템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증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의 과제는 이제 엣지 브레인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이제 제조 로봇 기술이 되겠는데요. 엣지 브레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지능이 없는 로봇들,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 같은 기능이 없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진 컨트롤대로 움직이는 로봇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지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5G와 엣지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엣지 서버에
지능을 부여하고 그걸 5G로 로봇과 연결을 해서 초저지연의 통신이 가능하니 이 엣지 서버에서 제공하는 지능을 초지연 통신을 통해서 로봇의 지능을 부여하는 데 이용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세 과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존의 로봇들을 위한 엣지 브레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세부 1과제에서는 이러한 엣지 브레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의 개념들은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소프트웨어도 지원해야 되고 가상화,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 모니터링 등의 여러 가지 기능과 더불어서 엣지 브레인을 사용하는 로봇에 필요한 지능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2과제와 세부 3과제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엣지 프레임워크 위에서의 솔루션들이 되겠는데요. 세부 2과제에서는 이 엣지 브레인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해서 지능형 제조 장비 로봇의 통합 제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인데 AI 비전이라든지 그러니까 로봇이 어떤 카메라를 이용해서 물건을 찍기 위해서는 이제 비전 처리가 필요한데 그런 AI 비전 솔루션도 만들고 그다음에 물류 분야 제조 공정을 위한 기능도 만들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이제 엣지 브레인 프레임워크에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부 3과제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 1과제의 엣지 브레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장비 및 로봇의 협업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과제도 역시 2023년 시작이 되겠고요. 다수의 로봇들이 서로 협업해서 어떤 제조에 투입될 경우에 그 협력되는 시나리오를 여러 종 개발을 하고 그를 위한 AI 기술도 개발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검증을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4개의 과제는 이 개발된 엣지 브레인 프레임워크, 아까 보셨던 엣지 브레인 프레임워크는 약간 제너럴한 기술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이 엣지 브레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구체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통해서 가장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 모바일 매니플레이팅을 위한 기술에 엣지 브레인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1과제에서는 이 5G로 연결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 엣지 브레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2과제에서는 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어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로봇은 이제 전문가가 뭐 가르쳐 줘서 그걸 이제 모방하거나 하는 식인데 그게 아니라 카메라를 보고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어떤 제품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그 판단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하는 이런 티칭리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제가 되겠고요. 세부 3과제에서는 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 자율 이동 기술을 부여를 해서 이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중간중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또는 그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조 물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과제는 이 세 개의 과제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위에 이 세 개의 과제의 내용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연결이 되어 진행되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과제는 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사람과 협업을 할 때 이제 위험성이 발생하게 되면 그 위험성을 예측을 해서 없애도록 해가지고 그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세 개의 과제는 어떤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부분이 있어서 통합형 과제로 진행이 되지만 마지막에 네 번째 과제는 단독으로 따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연 생산 지원을 위한 인더스트리얼 MR 기술입니다. 이 과제에서는 이제 원격지에 있는 어떤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 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또는 그러니까 굉장히 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격 가상 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협업할 수도 있고, 가상 공간과 실공간이 협업할 수도 있고, 가상 공간 여러 개와 실공간 여러 개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과제가 있는데, 세부 1과제에서는 이러한 인더스트리얼 XR 프레임워크와 협업이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XR이나 MR에서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요. 뭐 HMD도 사용을 하고, 카메라나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스마트 글라스라든지 이런 이 하드웨어들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같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데이터들이 서로 다를 때 또 데이터들에 대한 표준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인터페이스도 정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2 과제에서는 이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3D 가상 공간을 구성하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5G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좀 정밀하게, 디지털 트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VR이 아니고 좀 더 고정밀의 3차원 공간을 구성을 해서 실시간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부 3과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VR이라고 하면 VR 협업을 얘기할 때는 보통 영상만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자들 주변에 굉장히 소음이 많은 환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원격지의 소리가 그 팩토리에도 전달이 돼야 되고 반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소리까지도 저희가 고려하기 위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작업자와 가상 원격 작업자가 같이 이제 제조 설비를 제어를 하기 위한 음성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부 4 과제에서는 이제 작업자의 정밀한 센싱과 피드백을 위한 기술인데, 작업자가 어떤 VR 같으면 이제 뭐 보통 손에 무슨 어떤 디바이스를 들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작업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 없이 추가적으로 부착물을 하지 않고 이 제조 현장의 작업자는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작업자를 센싱을 하고 그 실시간으로 센싱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세부 과제는 이런 이 타 세부 과제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현장과 가상을 연동해서 이 융합된 공간에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부 사업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동안 기획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품목 및 RFP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 제조 공급 기술 개발 및 활용 중소기업으로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스마트 공장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공급기업 주관하에 수요기업이 공동 연구 개발 기관으로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단독형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실증에 한하여 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 형태는 일반형 과제와 총괄 과제 및 세부 과제로 구성된 병렬형, 통합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동사업은 품목 지정형 자유공모 형태를 기본으로 하나 과기부 RFP 중 일부 명확한 성능 달성을 요구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지정 공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총 5개년인 22년에서 26년까지이며 대분류별로 지원 시작점이 다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단 제조 유연 생산은 22년부터 4년간 지원되며 현장 제조는 24년부터 3년간 지원됩니다. 총 사업 규모는 4,300억 규모로 국가연구개발지원금은 75%이며 민간 부담금은 25%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동사업의 지원 시 공급 수요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과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고 이후 기본적인 신청 자격, 적합성, 중복성 등의 참여 제한과 관련된 서류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요건 검토에 적합한 기업에 한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이 중 우수 신청 과제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심층평가는 현장평가로 실시되며 제조공장 확인 및 기술개발 수행과정, 실현 가능성,
적용 및 실증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한 후 최종 지원 과제 선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사업은 2개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합 사업단을 통해 운영하게 됩니다. 부처별 역할에 따라서 관리 품목 및 과제의 접수처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표 자료 1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온라인 공청회 수행 후 12월 10일까지의 질의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지고 취합된 내용에 대해서는 FAQ 또는 1:1 답변 형식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각 부처별 공고 일정은 상이하며 중기부는 SM테크를 통해서 12월 29일 공고 예정이고 과기부는 이지원을 통해서 12월 중순에서 2월 초 공고 예정입니다. 각 부처의 품목서 또는 RFP는 부처별로 중기부는 SM테크를 통해 과기부는 IATP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사업은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을 위해 추진한 중장기 범부처 사업입니다. 앞으로 5년간 추진될 동사업의 성과가 국가의 제조 경쟁력 강화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온라인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